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버 시조가 날줄입니다. 오늘이 2020년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자,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 도덕경 제1장이 도, 제목이 도더라고요. 그래서 도덕경 제1장을 인용을 해서 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라는 개념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8가지로 나타납니다. 길, 도리, 이치, 재주, 그 다음에 방법, 술책, 근원, 바탕, 그 다음에 기능, 작용, 그 다음에 주의, 사상, 제도, 이렇게 8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도로라는 것은 뭡니까? 수없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면서 여러 방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아스팔트 도로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아스팔트가 없는 도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도 있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보도가 있고, 차들이 가는 차 전용 도로도 있고, 다양하죠, 정도가. 자, 그렇다면 그 길이라고 봤을 때, 만약 서울에서 그 다음에 부산까지 간다고 해봤어요.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갈 수 있는 방법은 항공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철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 이렇게 되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즉 가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방법이 되겠죠. 방금 얘기했듯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3가지, 즉 3가지 방법이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 즉 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방법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 혹은 수학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뭡니까? 그 해결하는 길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길,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잡이,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나름대로 각각의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법칙. 그러면 결국 뭐냐? 방법은 바로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그래서 많은 법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일반 인문사회과학에서도 다양한 법칙들이 많죠. 왜냐하면 법칙이라는 거 하는 거는 비슷한 유형이나 어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모든 학문에서 다 모든 학문들에 다 나름대로 그 나름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칙도 바로 도다, 어떤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길, 즉 지구가 공전하는 걸, 그 지구 공전 궤도라고 그러죠. 도에서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여기 도자. 그 지구의 공전 궤도는 뭡니까? 원입니다. 원. 그럼 그렇게 보면 지구 공전 궤도가 원이니까 원도 도다. 이게 지구가 운동하는 어떤 운동 형태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운동하는 어떤 형태, 즉 운동의 이치는 뭐냐? 지구 공전 궤도의 이치는 원이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전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12달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 사계절과 24주루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지구 공전 궤도는 원입니다. 그 다음에 12달, 사계절, 24주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전 궤도는 항상 같은 경로로 반복이 됩니다. 반복. 똑같은 경로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엄격히 말하면 작년에 지나갔던 공전 궤도와 올해가 지나가는 공전 궤도는 약간 다릅니다. 우주 공간상에서 그냥 같다라고 그냥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전 궤도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한결같은 변화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가는 길은 바로 도가 되는 겁니다. 이 도는 뭡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라고 할 때는 바로 12달, 10이라고도 하지만 사계절, 추나추동도 결국 도로서 자연의 이치, 지구 변화의 이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장, 제1강, 도. 자, 도자가 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죠. 자, 도가 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 무명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그 다음에 고상무, 요기관기묘. 그 다음에 상유, 요기관기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차양자, 동출이이명, 동위지현. 그 다음에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자, 이걸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자, 도가 도, 비상도. 자,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일상적인 우리가 겪는 한결같은 일상적인 그런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고 할 경우에, 자, 그러면 쉬운 것 같으면서 되게 애매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의 변화도 도였고, 그 다음에 어떤 법칙도 도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생길도 결국 뭡니까? 그게 도입니다.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이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고 누리는, 그 다음에 영위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도죠.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다 법칙이 있고 어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방식이 있고, 지방마다 또 다르고 다양하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단순한 걸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 우리 동양 사람들 주식은 쌀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만약에 도를 말한다 그러면, 즉 주식으로 그러니까 도를 쌀이라고 봤을 때, 자, 누군가가 도를 말한다면, 즉 우리 도는 쌀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도, 즉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겠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죠? 주식이 빵인 사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네들은 주식이 빵인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안 맞죠. 그 다음에 이 빵을 주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만약에 쌀이나 빵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게 도다, 이게 우리 주식이다 라고 세계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쌀이라고 했을 때는 서양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거고, 만약에 빵이라고 했을 때는 동양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걸 만약에 도라고 했을 때는 그 도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동의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게 맞다, 그러다, 모든 사람에게 옳고 모든 사람이 그러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결같은, 자, 그렇지만 한결같은 것은 한결같은 것으로의 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결같지 않은 것은 한결같지 않은 것으로의 도가 있으니 어느 것이 도답다라고 따지기보다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그 도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도 대신 뭡니까? 명을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어떤 것은 이름을 붙여서 그게 이 물건의 이름이 이거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지방마다 그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방,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 통해서 그냥 라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물론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지방에서는 이걸 어떤 A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어떤 지방에 가면 B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
그 경상도 지방에서 하나의 물건을 놓고 경상도 지방에서는 A라고 부르는데 전라도 지방에서는 B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 다른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다 똑같지는 않다. 즉 한결같지는 않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에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이름이라 하면 그 이름은 그것에만 국한되는 특별한 이름으로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사라지면 그 이름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지방에서는 그 이름을 A라고 부르지만 어떤 지방에서는 B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대상을 놓고 그게 무조건 A가 맞다, B가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이 이름을 써야 된다.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계속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예로 햄버거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파는 햄버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햄버거지만 뭡니까? 맛이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가다가 시장에 파는 햄버거는 그 가게가 문을 닫으면 없어져요. 그죠? 그렇듯이 어떤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한 물건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물건이 없어지면 뭡니까? 이름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존재하는 거지, 물건도 없는데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 유명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름이 없는 거. 자, 이름이 왜 없느냐? 그거는 천지 시작이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자연에 있어서 어떤 그 사물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름이 다 없죠. 그러다가 언제 이름이 생겨요?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가져가서 사용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거의 물건에 대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 많은 이름 없는 야생화들이 존재하는데 누군가가 그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가서 이름을 붙이면 그때 비로소 그 식물은 이름이 생기면서 비로소 그 식물은 그때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생기면서 비로소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지는 걸 뭐라 그러냐? 만물이 뭡니까? 태어난다. 비로소 이름이 붙여짐으로써 태어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요 부분은 앞에서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왜? 어떤 이름은 한결같은 경우도 있지만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천지가 처음 생겼을 때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이름이 붙여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물건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났지만 결국 뭡니까? 다시 그 물건이 없어지면 그 이름도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용할 때는 이름이 붙여지다가 그 물건이 없어지면 이름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기 이름이 없고 그냥 아가야라고 부르다가 이제 집안에서 어른분들이 누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때 그 아기가 이름이 생기기도 했죠.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죠. 요새 같은 경우는 미리 이름을 지어놓고 많이 가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애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집안의 어른들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같은 경우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애의 이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름이 붙여지면서 애는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름이 없을 때는 뭡니까? 알려지지 않지만 이름이 붙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태어났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 상무, 요기, 관기, 묘 그랬습니다. 고는 뭐냐? 그러므로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것의 신묘함, 오묘함을 살필 것이요. 상유, 요기, 관기, 욕이 관기요. 한결같은 것은 그것이 구하는 바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는 그것의 오묘한
신묘함을 살펴야 되는 거고, 계속 존재하고 한결같은 거, 이거는 뭡니까? 이 그 사물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약재 같은 경우에, 식물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약재로 많이 쓰는 식물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물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새 없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이런 풀을 썼다 그러고 그 풀 종류 여러 가지를 많이 배열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요새 있는, 만약에 다 그 풀들이 없어지고 요새는 그와 같은 풀이 없다 그러면 그 증상을 치료하거나 그런 어떤 그 정말 특성을 가진 식물을, 다른 식물을 지금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특성을 지닌 것을 지금에 다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것의 어떤 오묘한 신묘함, 즉 독특한 아주 귀한 특징이 뭔지, 특성이 뭔지를 알고 살펴야 지금 다시 그와 같은 특징, 신묘함을 지닌 물건을 찾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결같은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오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 어떤 용도로 약재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약재는 이러이러한 효용이 있다 그러면 요새 와서는 뭡니까? 예전에 그런 효용이 있어 이런 용도로도 써봤는데 요새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구나.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세분화되다 보면 다양하게 어떤 한 가지 약재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생명이 짧은 거, 그 다음에 뭐 일상적이지 않은 것과 일상적인 것, 그것은 서로의 특징을 살펴서 그에 맞게끔 사용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존하다가 사라지는 사물은 그것의 특별함을 살펴라는 것이고, 그래서 살펴보니 뭐 동식물들 중에는 환경에 민감하고 적응력이 약하여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하여 멸종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식물들 중에는 그 쓰임새를 살펴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물이 필요한 곳, 사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보니 약재로 적용 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물의 우수한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재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따라서 생명이 짧은 사물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책을 세우고, 생명력이 우수하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은 장점을 취하여 하는 것이 제1장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물에 적용해 볼 때는.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에 적용할 때는 어떨까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을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일상적인 거죠. 한결같은 어떤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거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서 잠깐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일시적으로. 물론 평생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 드무죠. 흔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람도 접하고 저런 사람도 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접하는 건 뭡니까? 그때도 그 당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를 할 때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필요한 때. 그렇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그러면서 서로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현실을 만약에 기업에 적용해 보면 뭐 기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에 적용해 보면 방금 이 얘기 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명성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변함이 없는, 즉 한결 같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순간적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는 늘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총각을 다투는 급한 일에 처해서는 순간적인 판단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넓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긴 안목을 가지고 순간순간 접하는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양자, 동출이이명, 동미지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양자라고 하는 건 한결같은 것과 한결같지 않은 것. 이것은 뭐냐? 동출, 모두 하나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명, 이름이 다르다. 하나이면서 이름이 다르다. 하나이면서 이름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 뭡니까? 이름이 다 다르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일컬어 현묘하다 그랬습니다. 현묘. 자, 현묘라는 건 뭐냐? 이치나 기회의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어떤 그 이치나 안 그러면 어떤 원리가 이거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미묘하다는 거는 끊임없이 변하면서 뭔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볼 때마다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들. 자,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술의 경지처럼 어떤 기술이나 재주가 예술의 경지까지 다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유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이나 재주가 예술의 경지만큼 높이 상화된 사람. 그래서 현묘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치나 기회의 기술이나 재주의 어떤 경지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높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를 현묘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한결같은 것과 한결같지 않은 것은 하나에서 나왔어. 얘기했듯이 한 부모 밑에서 여러 명의 자식이 있을 수 있고 그 자식 이름이 다 다른 것과 똑같다. 모두 하나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름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지구라는 하나의 지구. 지금은 낮입니다. 조금 있으면 밤이 되죠. 밤과 낮이 계속 반복되죠. 한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 결국 지구라는 하나의 사물에는 뭡니까? 낮만 존재하고 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밤과 낮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두고 봤을 때 이렇게 다른 양면성이 있듯이 동전도 뭡니까? 앞뒤 두 개가 있죠. 앞뒤. 그 다음에 길을 가는 데서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반되는 특징을 뭐라고 한다가 동양에서는 음과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양. 그래서 모든 사물들은 음과 양의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지, 우현, 그 다음에 중묘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사물이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현묘하고 또 하면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물이 지는 오묘함의 비결이다. 오묘하다, 심오하고 묘하다. 심오하고 묘하다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어떤 깊고 그 다음에 묘하다는 것은 뭡니까? 딱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묘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변화무쌍함.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물의 원리다. 즉 오묘함의 비결이다. 자, 이처럼 하나의 사물이 음과 양처럼 서로 상반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뭡니까? 계절의 오묘한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들이 이처럼 음양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런 어떤 변화를 거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꽃이 피고 열매를 맞을 때 하나의 사물이 음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때로는 양의 성질이 강해지고 때로는 음의 성질이 강해지면서 사물은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것이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변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흰색 물감에다가 빨간색을 적게 넣었을 때와 많이 넣었을 때 또 다른 색을 섞었을 때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한 가지 흰색만 있으면 이런 색깔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그 색깔을 섞었을 때 다양한 색깔을 다시 나타낼 수 있듯이 사물이 다양한 어떤 오묘하고 현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사물 속에 여러 가지 성질, 특히 두 가지, 음과 양.
그죠? 한결같은 것과 한결같지 않은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묘한 변화가 가능하다. 이게 사물의 어떤 그 뭡니까? 신비한 현묘함의 비결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자, 도를 도라 하면 그것은 이미 한결같은 일상적인 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어떤 사물의 이름이라 하면 그것은 한결같은 이름이 아니다. 왜? 그 사물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고 없던 게 새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거기에다 이름을 붙였을 때 비로소 그 사물은 탄생하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사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안 쓰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그 사물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거죠. 실상으로 태어나 있지만 여기서 태어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때 비로소 그거의 어떤 탄생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로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거의 오묘함 혹은 신묘함, 즉 특징이나 특성을 살필 것이고 한결같은 것은 그것이 구하는 바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한결같은 것과 한결같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름만 다르다. 이러한 것을 걸어 현묘하다. 현묘하고 현묘한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물이 지닌 오묘함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현묘하고 현묘하면서 모든 사물이 지닌 오묘함의 비결은 뭐라고요? 한결같은 것과 한결같지 않은 그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한결같은 것과 한결같지 않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죠? 동전의 양면처럼 지구가 밤낮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처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물은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두 가지의 이런 상반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어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 속에 식물이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 이것 자체는 바로 사물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수많은 사물들이 가진 오묘함의 비결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정리는 그냥 단순히 그 문장 자체가 가진 의미보다는 이제 조금 더 도를 확장시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도라고 할 때 한결같은 것, 한결같은 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계속 가는 도는 뭡니까? 지구가 공전하면서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사계절의 변화가 1920년, 2220년 우리가 지금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거나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0년에 그때 사계절의 변화, 그때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원래 아직 여름이 다 오진 않았습니다만 원래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온도 차이가 같다 할 수 없겠죠. 다르죠. 그러니까 사계절의 변화라는 것은 한결같은 더운 거고, 그 다음에 여름에 최고기온, 최저기온, 겨울에 최저기온 이와 같은 어떤 자세한 상태, 기후 조건이라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한결같지 않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의 이름이란 건 사물의 이름, 좀 전에 봤죠. 사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결같은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그 사물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 이름은 한결같겠지만 그 사물이 없어지면 그 이름도 없어지죠. 그렇듯이 사물의 이름이란 것도 한결같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 세상의 사물 중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게 되면 비로소 거기에 대한 이름을 붙이게 되지만 필요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름을 붙이지 않죠. 들판에 수많은 야생화와 풀들,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게 얼마나 많고 어떤 게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즉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많은 사물들은 아직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즉 하나의 사물이 이와 같이 한결같은 부분과 한결같지 않은 부분, 달리 말하면 음의 부분이 있으면 양의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물은 항상 음과 양이 있다 그랬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뭐가 옳다 그러면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니라 때로는 옳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법칙이라든가 어떤 법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그 변화를 하게 되죠. 변화를 한다는 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어떤 각각의 상황에 적용할 때는 어떤 부분이 강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 적용할 때는 다른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사물에 있어서 어떤 것은 항상 옳고 또 어떤 것은 항상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동전의 양면이나 지구의 밤낮이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오르막과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삼라만성에는 항상 뭡니까? 양면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만 가진 게 아니라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고 탄생과 뭡니까? 그 소멸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물에는 한결같은 것은 없다. 늘 변화를 거듭한다. 그래서 사람과의 친분에서도 특정한 사람을 따르게 되면, 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야? 눈과 귀를 막고 사는 거 다름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뭘 봐야 돼? 그 사람이 항상 옳다, 항상 그러다가 아니라 때로는 옳은 부분도 많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더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때로는 옳고 때로는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결같지 않은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 몇 년 전 하더라도 좌측 통행을 했어요. 근데 요즘 우측 통행을 하죠. 우측 통행. 이 우측 통행을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게 뭡니까?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보면 우측 통행을 하게끔 화살표를 그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들 길 가면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자전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요새 말하는 전동 킥보드 같은 그런 걸 많이 타고 다니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사람과 섞여서 왔다 갔다 하죠. 그 섞여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좌측 통행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측 통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부딪히기 때문에 화살표를 해서 건너갈 때는 우측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서 건너는 사람들 좌측을 가게끔 해놨는데 이거 사람들이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내가 그걸 지켜야 하나 그 의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커피 같은 거 더우니까 마시다가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타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차가 온다 마시는 도중에 차가 온다 그러면 요새는 그걸 타고 못하니 그걸 타고 그걸 가지고 버스를 못하니까 그냥 의자 같은 데 올려놓고 그냥 바닥에 놓고 그냥 타버려요. 그럼 그거 누가 치웁니까? 청소하시는 분? 물론 그분들이 치우겠죠. 결국은 치워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무책임하다는 얘기죠. 무책임하다. 그럴 경우는 차라리 버스를 한번 놓치더라도 당장 급한 게 아니면 당장 버스를 하나 놓치더라도 그 다음 걸 다 먹고 타는 게 낫고 만약에 버스가 저기 온다. 그러면 급하게 다 먹고 요새 버스 같은 데 보면 쓰레기통 있어요. 갖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그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피고 아무데나 많이 버리고.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 담배 꽁초를 쓰레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건지 그 찬품을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발로 비비고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길 도로가 옆에 보면 그 뭡니까 물 빠지게끔 이렇게 해놓은 데 있죠. 그게도 또 많이 버려요. 그게. 근데 이와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저는 사람들이 자신이 불편한 건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그 권리가 침해당하나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책임에는 되게 소홀하죠.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거. 지키지 않는 거. 이게 결국 뭡니까? 불편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권리는 주장하죠. 아주 모순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 도가 없어서 그래요. 머릿속에 내가 최소한 사회
규범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되고, 우측 통행을 해야 되고,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불편하다고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안 그러면 주머니 속에 넣고 가서 집에 가서 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진리 혹은 올바른 이치다. 그런데 그 진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음과 양. 한결같은 것과 한결같지 않은 것. 그랬죠. 한결같은 부분과 한결같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현묘함과 오묘함을 가지고 있다. 그건 바로 이런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양이 강조될 수도 있고 음이 강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 하나만 항상 옳다라고 그러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내 주장은 옳고 상대방 주장은 틀렸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무조건 옳고 저 사람이 말한 건 무조건 틀리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법 3장 47절에 보면 불수, 전시, 전비, 일, 왈의라 그랬어요. 왈의. 그러니까 전시, 전비 모두 옳고 모두 그러다. 전부 옳다, 그러다 라고 하지 않는 것, 불수라 그랬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결국 뭐냐? 의로울 의, 의로울 의, 옳을 의. 그렇죠. 그래서 옳고 남은 옳고 자신은 옳고 남은 옳지 않다. 너가 옳고 너는 옳지 않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치가 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도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물에는 한결같은 것과 한결같지 않은 것, 즉 음과 양이 공존하기 때문에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현묘함과 그 오묘함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도다.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하나만 무조건 옳고 어느 하나는 그러다.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옳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한 가지만 옳다, 그러다라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도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늘 변화하는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사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즉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쭉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고쳐야 되고 또 제가 가장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부분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또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나타나던 문제점은 제가 계속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10년, 15년 정도 공부하면서 이런 많은 성현들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불교의 금강경, 그 다음에 도덕경, 그 다음에 대학 공자의 말씀, 그 다음에 정경의 말씀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려운 그런 분들의 어려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나름대로 전달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 충분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겪어온 게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걸 아시고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 꾸준히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간거나 제가 올린 영상을 좀 시청하신 다음에 좀 부족하거나 안 그러면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그래서 이 댓글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고치거나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열흘 정도 지나면서
좀 제가 단순히 그냥 다른 유튜브를 구독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이 구독이 참 많이 중요하다는 걸. 왜냐면 구독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궁금하시는 분이 많구나 생각하는데, 좀 없고 그러면 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제가 뭐 지금 많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진 않지만, 어쨌든 꾸준히 올리고 노력하면은 차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보시면서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또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람이라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알람이 가니까 바로바로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댓글하고 구독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